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그리고 집값 하락 우려로 인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아파트의 대체제로 꼽혔었던 오피스텔 역시도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매매 역시도 줄고 있고요.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월세는 100만 원 이상의 이 고액 월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피스텔도 월세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어떻게 보면 1, 2인 가구의 그런 부담감도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어려운 만큼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현명하게 부동산 전략 세워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그런 투자처들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가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짜 투자처들 정보 가지고 왔고요. 두 지역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은 분당입니다. 분당구 전자동에서 단지 내 상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서초구 반포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모두 다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고요. 향후에 시세 차익도 크게 누려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호재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전략 수임을 좋을지 이 시간 통해 함께 하시면서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저희가 또 이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바로바로 부동산 고민 풀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역시나 문자 남겨주셔도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부동산 중에서도 요즘 이제 상가 쪽으로 투자 접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한 고급 정보 지금부터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으로 갈게요. 정자동에 위치해 있는 지금 그 단지 내에 있는 상가고요. 위치는 분당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세 보니까 1억 7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 역시도 크게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곳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곳에 대한 정보 이분과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김원준 전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부동산 시장들 냉각 낀 건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리고 경제 악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왔고 12월 중에 부동산 정책들이 또 일부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냉각기가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다 싶은 물건들 같은 경우에 낙찰가 율이 좀 괜찮게 나오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은행 또는 다양한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예적금 금리가 한번 좀 피크를 찍고 좀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냉각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아마 반증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자, 올해 말 정도까지는 조금 조심히 움직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냉각기에도 거래가 되고 또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곳들을 노린다라면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해 놓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거래 심리가 살아났을 때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지역은 바로 1기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자, 이와 관련된 TF팀이 출범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특별법안들이 마련이 되는 등 어떻게 본다라면 가장 큰 이슈를 앞으로 몰고 다닐 지역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입니다. 신축 상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오래된 30년이 타인
거의 썩어가는 상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낡고 오래된 상가가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바뀌어 나갈 것을 생각하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아파트와 같은 지번을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입니다. 지분도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향후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노려서 투자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업무 시설들과 학교 시설들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면서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서는 신도시들이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도 여유 용적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업성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건축을 했을 때에 다른 어떠한 아파트들보다도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이기 때문에 세테크를 통해서 큰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한 발생되는 월세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자, 바로 이렇게 크지 않은 월세를 이용해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신다라면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신문 기사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도시 재건축 공약 여파로 인해서 리모델링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호재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재건축 선회. 분당 일산 주민들 1억 8천 낼게요. 자, 1기 신도시 46%가 재건축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들입니다. 1기 신도시들 지금 재건축 연한은 30년에 다가머지다 보니까 이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대통령 또는 다양한 선거 등에 따라서도 이 1기 신도시들을 어떻게든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으로 갈 필요는 이제 없어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모델링보다도 재건축을 통해서 지하 주차장도 더 넓게 나오고 그리고 더 고층으로 이쁜 모습으로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들도 넓게 만들어질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자,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끝 신통기의 모아타운 1기 신도시 개발 가속도. 지금 상황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단어 3개가 나왔습니다. 신통기획, 모아타운, 그리고 1기 신도시. 이 3개의 키워드만 놓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지금 같은 냉각기에서도 괜찮은 수익을 바라보실 수 있으니까 꼭 이 3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에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인데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지자체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토부 1차관 민간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계속적으로 이렇게 특별법안을 마련을 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들이 구축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약속. 자, 도지사도 밀어주는 그러한 곳에 투자를 하시라고 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분당입니다. 일반 분당선과 신분당선 2개가 교차하는 정자역 쪽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왼쪽으로는 이름 있는 회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 아파트 대형 단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시다 보니까 이런 도로들이 네모 반듯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단지들이 모여서 통합 재건축으로 흘러갈 확률들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작은 단지들이 모여서 큰 대형 단지가 형성이 되고 초품화 아니면은 중고등학교 아니면 정자동에 위치해 있는 다양한 특목고들까지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으로 또한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 사실 업무 시설들이 판교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정자역 주변에는 대형 업무 시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두산, 그리고 다양한 중공업 회사들까지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러한 곳들 건축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지금 입점을 해 있는 네이버나 두산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이런 대기업들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의 수요 노려볼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분당이 참 재건축이 애매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었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오르나 했더니 부동산 냉각기가 옴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라면 참 지금 타이밍을 잡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전시관 같은 경우에 1기 신도시 최초 분양을 했을 때 사용이 됐었던 부지인데 이곳에도 바이오헬스 허브로서 다양한 업무 시설들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좀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 투자를 할 때에 참 알아봐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어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힘든 아파트들을 잡으셔야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에 더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해당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환경 영향평가, 학교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해서 이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요. 일단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잠깐 폐쇄를 한다, 잠깐 휴교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와 동강 간격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놓고 대부분 도로들을 하나씩은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고 업무 시설이 가깝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 아무리 당장 내일 모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1, 2년 내에 모든 계획들이 잡혀서 진행되는 그러한 곳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센티브를 주고 특별법이 마련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 4년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을 놓고 투자에 나서셔야 아무리 경제적인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버텨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것들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또 신문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사두면 새집 준대요. 주택 규제의 틈새 시장 파고드는 사람들. 어떤 내용이냐?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때에 자,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 받는 건 당연히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상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같은 주소를 공유를 하고 같은 지분을 쓰는 그런 상가들 같은 경우에도 상가를 하나 갖고 있으면은 아파트로 받는다. 자,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단지 내의 상가들 같은 경우에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오히려 지금 소액으로 상가들 같은 거 하나 잡아 놓으신다라면 세테크는 세테크대로 하면서 향후 재건축을 했을 때에 더 큰 수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러한 것들 생각해 보시고 투자 나서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문 기사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상가 거래 내역입니다. 자, 이쪽 추진위원회가 출범되고 나서 상가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붙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일반 아파트들보다도 처분이나 아니면 매매 자체가 상당히 쉽다 보니까 프리미엄 올라가는 속도는 더 빠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일반 아파트 대비 거의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아마 지분을 따져서 투자를 하신다면 절반, 약 거의 4분의 1 정도의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쉽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면서 프리미엄이 붙어가는 속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고요. 향후 상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나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릴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주변 시세가 1억 7천에서 2억 1천대, 소형 평형대의 상가입니다. 하지만 지분이 상당히 넓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분 가격 대비 가격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아마 시세가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거 느끼실 것 같습니다. 월세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상가가 30년이 다 돼가는 오래된 상가입니다. 사실 손볼 곳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러한 상가들 아마 그만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지 내 상가들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더 이상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를 넣기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넣는 게 더 좋아진다라는 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시세에 따라서 약 1억 7천에서 2억 1천대. 대출 자체가 상가가 입점을 해 있을 경우에는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단순히 아파트 하나를 구입을 하는 것보다도 그 투자 금액은 거의 절반 이상으로 저렴하다라는 거 생각해 보고 그리고
재테크를 통해서 아끼실 수 있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생각하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가의 변신은 무죄다라는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상가이지만 향후에 어떤 식으로 변할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고점대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내가 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방법이니까 이 방법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전략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중간중간에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고민 보내주신 분들 계셔서 고민 상담 이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171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데 가족 간 증여 시 유의할 점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무님? 증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아마 세무국에 이제 눈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기록들 증빙 잘 남겨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금으로 좀 돈이 오고 간다. 그럴 경우에라도 공증 또는 아니면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기록을 잘 남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증여이다 보니까 아마 요즘 이런 증여들 많이들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고요. 실제로 자녀분들 명의로 좀 많이 사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좀 상당히 달라지다 보니까 일단 막무가내로 좀 사지는 마시고요. 자, 세무사나 아니면 전문가들과 한번 상담을 통한 다음에 좀 구입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들이 이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꼭 전문가들과 한번 상담을 통한 다음에 증빙을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민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문의과 함께 그 고민도 풀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한 번 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도 계속해서 저희가 도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02-2638-3994번 전화 무료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다음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소액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남겨주셨습니다. 533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보유 자금은 적지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1억 원 미만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시기 괜찮을까요, 전무님? 일단 시기를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1억 큰 돈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걸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무거나 사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설픈 거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개발 이슈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지만 실제로 지금 당장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후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나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일기 신도시나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으로 접근 자체가 상당히 힘든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지금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1억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의 급매물들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설픈 것들 막 급매 나온다고 잡지는 마시고 괜찮은 것들, 진짜 괜찮은 것들을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주용 부동산보다는 차라리 상업용 부동산이나 그런 쪽으로 선회를 해보시는 것도 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1억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1억 모으실 때까지 정말 노력 많이 하셨을 것 같으니까 1억 절대 함부로 투자하시는 마시고요.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또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명과 상담하지 마시고 한두 명 이상 여러 명들과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지금 부동산 접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맞는 건지 그리고 그 투자처에 대해서도 확신이 또 아직은 서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그 부분 확신 얻고 전략 다시 한 번 더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이곳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편히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똘똘한 투자처 정보 또 필요하시잖아요. 다음 투자처 또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어디일까요, 전무님? 네, 서초구 반포동 강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지역 소개들을 해드릴 때 강남은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강남입니다. 강남 집값 아마 잡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냉각기에도 그렇게까지 급매물들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아마 거래 자체가 줄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급매물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증여를 해주면 해줬지 쉽게 내다 팔 사람들은 없을 만한 지역,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 다양한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이고요. 9호선 신분당선 지나가는 신논현역, 그리고 위쪽으로 7호선 아래쪽으로 2호선 강남역까지 위치해 있으니까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를 생각하고 투자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변 일대에 다양한 재개발들에 대한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투자 나서실 때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절호의 입지입니다. 자, 입지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용산까지 한 번에 접근이 가능해지니까 아마 이러한 지역들 집값 쉽게 잡히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높아지는 재개발의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자,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인 만큼 향후 미래 가치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신문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1동 빌라촌 오세훈표 재개발 추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서 이 아래쪽에 낮게 깔려 있는 빌라들, 오래된 빨간 벽돌집들이 있는 이곳이 반포동입니다. 길 건너편, 경부고속도로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게 반포 자이가 되겠는데요. 자, 가치가,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정말 크게 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요. 이곳을 아무리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조그만한 빌라들, 투룸, 원룸들 그런 사이즈의 빌라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작은 것들이 이러한 길 건너편에 있는 반포 자이처럼 아파트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치의 상승은 분명 어마어마할 거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노려서 지금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2호선 신분당선 지나가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까지 연결이 된 강남대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반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길 건너편에 반포자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새롭게 들어선 아파트들이 하나 둘씩 큰 단지들이 있는데요. 자, 이 아파트 가격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지역들 재건축이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 그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주변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산의 가치 폭증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만큼 좋은 사업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가 수익을 이길 수가 없죠. 자, 그런 만큼 큰 수익을 노려서 저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변 일대 신사, 압구정, 청담, 삼성동과 그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는 영삼동 등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만큼 안심하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괜찮을 만한 지역이다. 수요가 상당히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반포 1동의 노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반포 1동 같은 경우는 약 9개의 구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주로 연번 부여를 받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주들이 모여서 모아타운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드릴 지역 경부고속도로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노후도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들이 노후도가 오래된 것들을 표시를 해주다 보니까 반포 1동 개발할 것들이 좀 눈에 보이죠. 그러한 것들을 노려서 투자하라 말씀드리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바로 지나가면 반포 자이 가격 한번 조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삼성동입니다. 신논현역 통해서 대중교통 통해서 5분이면 도달 가능합니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필두로 해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주변 일대, 이 반포 1동과 논현동 주변 지역들을 살펴보면 의료 특화 거리로서 상당히 많은 병원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분당선 연장 사업 지금 1단계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단계 구간 용산까지 뻗어나가는 사업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반포동 같은 경우에 9호선 이용해서 삼성동까지, 신분당선 이용해서
용산까지 한 번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강남대로 상권 제가 입 아프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지였었던 곳이고요. 지금 실제로 방문해 보셔도 많은 외국인들 찾아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첫 삽은 떴습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공사 중인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일대 큰 개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년 정도 내다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통합개발 사업 이제 지하 사업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반포 일동지역 여기가 숲길이 조성이 되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숲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된다. 반포자이 역시 큰 혜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반포자이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아파트로 재개발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사업들 노려서 저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후도 한번 따져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 연번 부여 받은 곳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신 다음 투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9개의 블럭들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로 연번 부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작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들이 모여서 큰 모아타운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비대위도 형성이 되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산 가치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전국 집값 급락하는데 서초만 신고가, 초양극화 가속. 웬만하면은 어떤 풍파를 견딜 수 있는 곳은 자, 그러한 곳들을 저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남 한 중심입니다. 자, 그거 생각하고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세 같은 경우 6억 8천에서 7억 6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좀 낮은 편인데 강남에 약 3억에서 4억 정도 투자 금액으로 향후 재개발을 했을 때에 큰 수익을 바라보시는 거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세미나 안에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세미나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 초년생도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정비사업 투자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필수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꼭 연락 주셔서 예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리고 있는 순서부터 저희 소개해 드릴게요. 자, 두 지역 요렇게 지금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갈 곳은 강남입니다. 논현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영등포로 저희 떠나볼게요. 여의동에 위치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투자처를 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 또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강남부터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곳은 9호선 이용 가능합니다. 언주역 역세권입니다. 투룸 기준 예상 실세 투자가는 7,300만 원에서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논현동으로 저희 가볼게요. 1, 2인 가구 수요가 정말 많은 곳이고요. 주변에 일자리까지 풍성하다 보니까 공실에 대한 걱정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곳에 대한 정보 이분과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올킬 전문가이시죠.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논현동 하면은 뭐 강남구에서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요즘 조금 이렇게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요즘 원자재 값이나 뭐 모든 거는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전에 좀 저렴한 가격 5억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투자금도 1억 안쪽으로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 그리고 실거주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조금 널찍해요. 15평에서 16평 실 사용 평수가 넓고요. 또 일단 강남구 하면은 투자의 안정성이 높은 지역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뭐 거품이 빠졌다 그러는데 강남은 그래도 그렇게 크게 많이 푹 꺼지진 않았죠. 예, 약간 조정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안정적인 임대와 또 대규모 개발 호재로 향후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풍부한 임차 수요나 전월세, 공실이 좀 다른 곳보다 적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위치에서 보면은 논현동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삼성동을 중심으로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지역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논현동은 또 벗어났어요. 논현동하고 역삼동 이렇게 보면 강남구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왜 지정이 됐겠어요. 이쪽에 워낙 매머드급 큰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주변 땅가까지 동반 상승을 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곳 주변은 그만큼 그 토지 가치나 주택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역 하면 9호선입니다. 9호선 선릉역과 신분당선 그 사이 강남역과 또 요 다음 라인은 그렇죠. 그래서 삼성중앙역 또 원주역 또 여기 신논현역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편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요. 선정릉역 9호선이죠. 예, 신논현역. 선정릉역도 물론 일자리가 많지만 이 신논현역, 강남역 일자리가 뭐 논현역이나 신사동까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죠. 예, 근데 바로 옆에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논현역도 가깝습니다. 이쪽 지역은 신논현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반포 요쪽에 이제 뭐 여기도 뭐 재개발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길 건너인데 이쪽도 예전에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좁은 골목에다 뭐 반지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래에 뭐 모아주택이라든가 개발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쪽 지역에 어떤 개발 지금 현재도 서울시의 약 4분의 1이 강남 상구 쪽에 일자리가 몰려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또 잠실 마이스 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크게 삼성동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일자리가 약 100만에서 120만이 창출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주택은 더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게다가 롯데칠성 코롱부지라든가 정보사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복합환승센터 개발, 양지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수서 역세권 개발이 굵직굵직한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어떤 큰 개발이 이루어지나 뭐 가장 큰 매모드급 개발이죠. 현대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 개발, 요 코엑스하고 다 연계돼서 마이스 업무단지, 또 탄천수변 문화공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까지 크게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중심이 돼서 주축이 돼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뭐 3가지 안이 나와 있어요. 뭐 1동짜리냐, 2동짜리냐, 3동짜리냐 뭐 이거는 무엇을 하던 일단 일자리는 크게 들어오고 이제 국제 업무라든지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모든 시설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영동대로 지하도시 굉장하죠. 예, 이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뭐 이 지하 연면적이 우리가 잠실 야구장 크잖아요. 그 야구장의 약 30배에 달하는 이 연면적이 지하 6층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쪽에 뭐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지하도 통하고요. 또 코엑스도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넓다. 하루에 다 못 봅니다. 그만큼 이제 지하 개발이 크게 이루어지는데 이 지하에 들어오는 게 GTX A 노선, C 노선이 들어오죠. GTX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삼성동원. 게다가 뭐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또 KTX 북부 연장선 들어오죠. 여기서 바로 동탄까지 급행열차도 탈 수 있죠. 여러 가지 교통의 또 요충지로 탈바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통합 역사, 버스 환승센터, 도심공항 터미널, 주차장, 상업 공공 문화 시설까지 모든 시설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또 이쪽 강남 쪽에 보면 강남역 쪽에 보면 지금도 강남역이 굉장히 복잡한데 요 강남역 삼성타운 바로 옆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에 또 롯데 사옥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탈바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우면 RNCD 특구 지역이죠. 양재역입니다. 양재역 GTX C 노선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GTX 같은 경우 역사 하나 마련하기에 쉽지 않죠. 근데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가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특히 양재 쪽은 AI 연구단지, 대기업 탑5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AI 산업이 최첨단 산업, 세계적으로 다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기 때문에 또 이쪽에 카이스트 대학원, AI 대학원까지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쪽에 AI 산업의 요충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또 GTX A 노선이죠. 수서역 A 노선 들어오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주거나 일자리나 뭐 상업시설이나 모든 게 또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쪽도 GTX 주변은 많이 그만큼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완행과 급행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기 강남의 양쪽 지역에 가림막 있죠. 높다란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앞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초록초록하게 아름답게 다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TX, GTX 열풍이 대단하죠. 삼성역에 A 노선, C 노선이 들어오죠. 어떤 분이 물어봐요. A, B, C 순서대로 건립이 되나요? 아닙니다. A 다음에 C가 건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혜지는 강남 쪽이겠죠. 그래서 양재에 C 노선 들어오고 수서에 A 노선 들어오고 강남에 이렇게 몰려서 이 새 역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 역이 생기고 또 이쪽으로 접근하려고 멀리서도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 강남을 들어오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GTX죠. 그래서 모든 강남, 그러니까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근성이 필요 없죠. 바로 강남이니까요. 게다가 위례 신사선, 위례 과천선, KTX 북부 연장선 교통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죠. 교통 좋고 살기 좋고 뭐 또 우리 교육이라든가 뭐 또 일자리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에서 유명한 것들은 바로 강남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상이 대단합니다. 근데 주택 가격이 강남 쪽이 월등히 높죠. 그 높은 이유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부동산이 주춤하는 시기에 앞에 6자였는데 5자로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요즘은 좀 많이 다이어트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실 사용 평수가 15, 16평 정도 되고요. 전세를 활용하시면 7,300만 원에서 7,500만 원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월세를 원하시는 분, 나는 월세 소득이 필요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뭐 자금이 넉넉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3천에서 160, 180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이렇게 3억에서 3억 1천 정도 투자를 하시면 똘똘한 한 채 미래 가치가 있는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 이렇게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1억 원 미만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임대 수익 역시도 100만 원 훌쩍 넘는 2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또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교통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이 강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유동인구를 품고 있고요. 그로 인한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여러분께서도 좋은 포인트로 삼고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영등포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었거든요. 어떤 곳일까요, 이사님? 네,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레지던스 호텔이다. 수익형이죠. 예, 그래서 조금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지 뭐 제주도라든가 뭐 동해안이라든가 이런 곳에 관광지에 많이 지었는데요. 그런 관광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매번 뭐 이 몰리잖아요. 왜 그 시즌에만 많이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수익이 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여의도는 비즈니스 레지던스입니다. 관광지가 아니고 비즈니스 레지던스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레지던스는 사시사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또 여의도라는 점 지역적인 게 굉장히 반영이 되고요. 우선 레지던스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이냐. 주택처럼 사용해도 되고요. 호텔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또 오피스텔처럼 사용해도 되는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되는 곳이다. 우리가 레지던스 호텔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호텔에 묵을 때 보면은 며칠 묵다 보면 왜 사 먹는 게 질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또 호텔처럼 모든 서비스는 다 받으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레지던스 호텔은 입지가 중요합니다. 여의도 최상의 입지죠. 네, 최상의 입지고 또 교통 환경, 국회의사당역 바로 뭐 1, 2분 내로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만큼 우리가 이용하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또 우리가 이 레지던스 호텔에서 조금 단점이 내가 이용할 날짜가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여의도에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레지던스 호텔은 내가 언제든지 뭐 1년을 사용해도 되고 2년을 사용해도 우리가 그냥 아파트 관리비 내듯이 관리비만 내고 사용하고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수익을 보시면 된다. 나 그냥 호텔로 수익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레지던스 호텔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전문 위탁 업체가 뭐 보면은 시행, 시공 따로 다 다르고 그런데 여기는 대기업에서 다 본인들이 다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 수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은 곳이다. 일단은 뭐 여의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죠. 경제 특화지역, 방송 특화지역, 여의도 금융 특화지역, 일자리가 많은 한국의 맨하탄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곳에서 이용하시려면 우리가 꼭 뭐 여의도 일만 있을 때 호텔 이용하지 않죠. 예, 그래서 다른 데 접근성, 당산역이라든가 뭐 목동 일자리 많은데 합정역 이렇게 바로 빠르게 직접 근접지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회의사당역에서 한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이 여의도는 여의도 증권가라든가 국회의사당, 방송국 또 뭐 이 백화점이죠. 백화점, IFC몰, 국회금융센터, 카톨릭 선모병원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맨하탄이라 고층 빌딩으로 계속적으로 바뀌는 곳이다. 그래서 이쪽에 일자리, 뭐 비즈니스 호텔이 꼭 필요한 곳이다. 호텔이 좀 부족 현상이죠, 이쪽은. 그래서 그만큼 수익 보는데도 편리할 수 있다. 아니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맨하탄 계속적으로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공원, 강변의 공원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뭐 비즈니스 호텔 일하면서 힐링도 하고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스 호텔은 일자리 많은 곳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일자리 많은 곳 종로, 중구, 광화문 쪽이라든가 지금 여의도에서 종로, 중구, 광화문 쪽도 일자리가 많은데 빨리 이동이 되고 강남 쪽, 물론 강남 쪽도 일자리가 많아서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뭐 여의도는 진짜 허허허 벌판 모래 섬이라고 그럴 정도였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한국의 일자리의 중심지, 한국의 맨해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도성해서 중구 쪽에는 지금 뭐 역사 문화 중심지고요. 뭐 옛날 그런 많은 유적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역사 중심지.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강남 국제 업무 중심지, 세계적인 도시화로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우리가 영등포 여의도는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이 이제 분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국회대로 지하화가 신월 IC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지상 공원으로 조성 사업, 선형공원을 조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의도가 계속적으로 뭐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원도 휴식할 수 있는 곳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맨하탄, 한국의 맨하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과거에 이렇게 정신없는 그 복잡한 그런 조밀한 건물들이죠. 이렇게 우뚝우뚝 재건축도 하고 아파트가 이제 아주 아름답게 뭐 세계적인 건물로 바뀌죠. 그래서 아파트들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교통이 좋아야 되죠. 교통 신안산선 복선 전철이 여의도에 들어옵니다. 복선 전철하면은 급행 완행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GTX B 노선 여의도에 들어오죠. 서울역, 청량리, 중요한 용산 우리가 용산역, 서울역 또 청량리역 있죠. 여의도 중요한 역은 다 지나갑니다. GTX B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교통 호재로 또 서부선이 있죠. 세전역에서 여기 서울대 입구까지 가는데 국회의사당 지금 현재는 국회의사당역이 9호선만 있는데 여기에 또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 그렇게 되면 그 가치는 더 높아진다. 미래 가치가 있죠. 그래서 다 좋은데 요번에 지금 레지던스 호텔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약 한 7평 정도 됩니다. 한 더 큰 것도 있고요. 뭐 조금 약간 적은 것도 있고 그런데 7평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원룸 7평 보면 좀 널찍합니다. 원룸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호텔 뭐 요 정도의 호텔 하루 숙박하는데 약 한 뭐 10만 원 정도 된다고 계산해도 30일이면 뭐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이죠. 그런데 월 뭐 일단 매매가도 저렴하지만 월 수익도 넉넉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다 운영 수익까지 알파로 나중에 또 더 운영 수익이 더 많이 났다. 그러면 더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점이 많은 레지던스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장점이 또 하나 뭐 있냐? 우리가 항상 보면은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또 대출이 나오느냐, 또 종부세에 포함되느냐 그렇게 항상 걱정을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다 포함이 안 됩니다. 주택수에도 포함 안 되고 대출 규제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상가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상가 어떻게 해요? 대출 규제 없죠. 주택도 아니죠. 종부세에 포함도 아니 종부세래. 그 세금이 종부세에 포함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지던스 호텔도 수익도 편안하게 수익 보면서 상가보다 조금 요즘은 이 레지던스 호텔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뭐 상가도 좋은 지역은 잘 나오지만 조금 요새 주춤하죠. 그래서 대출 예상금이 약 70%로 계산해서 약 1억 정도, 1억 260에서 1억 500 정도에 투자하셔서 월 소득을 넉넉히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뭐 한두 개 가지고 계시면 뭐 노후에 연금처럼 따박따박 여유 있게 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요. 대부분 이런 레지던스 호텔은 또 뭐 짓는 기간 기다리고 1, 2년 기다리잖아요. 이곳은 지금 바로 운영하기 때문에 바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레지던스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와서 보세요. 그래요. 직접 임장활동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춥지가 않으니까요. 지금 열심히 움직여서 내 집 마련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투자처 정보까지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연락 계속 주세요. 02-1638-3994번 그리고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